영화가 시작돼서 5분이나 10분 안에 무조건 빠져들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중점했던 부분은 백상아가 그려있는 시나리오 이후 상황 말고 이전에 이 그녀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와서 지금의 백상아 이런 표현들하고 말을 하고 몸짓을 하나 이런 것들 좀 쌓아가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봉할 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해했었나요? 한지민 씨를? 아니면 어떤 면이 닮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 맞다, 내가 생각보다 그런 이미지가 착한 이미지, 이렇게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했었구나를 세상 더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지민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유심히 본 분들이라면 얼마나 이 배우가 그 척박하다는 여배우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정말 숨고르기를 열심히 하고 역할들을 아주 기준과 상관없이 골라내는지, 그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감을 아마도 다들 살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 출연이 유독 많은 이유도 그래서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별 출연이라는 것은 제작진과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 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지만 신중하게 역할들을 골라오셨다는 인상이 듭니다. 드디어 만난 리스펙 캐릭터가 이 배우의 새로운 맞춤 옷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작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예쁜 외모를 어떻게 망가뜨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숙제였다는 인터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항상 여배우들한테 요구된 어떤 외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극중의 역할이 좀 터프하고 외모가 두드러지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리스백은 정말 그야말로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어떤 외양을 본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방식의 연기 혹은 그 외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분명히 쾌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땠어요? 쾌감? 저는 굉장히 이 영화에서 한지민 배우를 백상아 역할로 캐스팅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점이 제 인생의 운의 거의 절반은 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배우들이 어떤 그런 제가 감독이 제시하는 어떤 비주얼과 연기 톤을 받아들이기가, 무작정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도 않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마련인데, 지민 씨는 성격도 워낙 쿨하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에도 좀 탈피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강했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굉장히 애정도 많아서 제가 너무 무리수 두는 설정까지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배우한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앵글에서 이렇게 막 주름이 이렇게 보일 때 나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보통에 만약 그렇게 주름이 도드라지는 컷들이 있으면은 그걸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너무 내가 주름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줄 정도로, 그래서 어떤 그런 주름의 미세한 변화들이나 어떤 굉장히 그 혹한에 갈라져 있는 피부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이상하라는 캐릭터를 땅에 발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영화 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이 18 어쩌고 막 이런 욕들도 너무 진짜 제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뭐 이럴 수 있는데 너무나 찰지게 잘 해주셔서 정말 백상아라는 캐릭터가 정말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한지민이라는 배우 덕분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한지민 배우를 만난 게 너무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마이크 드시게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백상아라는 캐릭터는 사실 직업이 있다기보다는 파트타임 잡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태차를 하죠. 태차를 하고 마사지샵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손님의 몸을 닦아주고 뭉친 곳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역할들 하죠. 물론 이 여성에게는 과거의 어떤 일이 정당방위였겠지만 세상은 그것을 범죄로 낙인을 찍죠. 그런 점에서 백상아가 하고 있는 파트타임 잡들도 이를테면 이 여성의 이 나름의 방식의 속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과거를 어쩌면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직업적인 어떤 설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차, 마사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혹시 두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은유적인 설정을 뒀던 건 사실이고요. 이게 상아가 어떤 지난날의 어떤 그런 본의 아니게 엮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상아 자신도 그 지난 날 정명숙과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지난 날을 좀 지워가고 싶고 앞으로 자기가 주어진 시간도 지금 하루하루 이제 지워나가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서 손으로 뭔가 굉장히 열심히 닦는다거나 그 세차장이나 뭐 마사지샵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 초반에 그 걸레질을 막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걸레질에서 지워지지 않은 어떤 자국을 계속 지우는 그런 컷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아는 항상 자기 인생의 모든 날들을 좀 지워가고 그 지워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세차장이나 마사지샵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으로 좀 두게 됐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김시아 배우에게 마이크를 한번 건네볼까요? 촬영을 할 때 9살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1살인데 그때보다 키가 10cm 이상 컸다고 하죠. 15cm가 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무럭무럭 자랐는데 촬영을 할 때 오디션으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아역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매일 그 지은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계속 썼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그리고 왜 지은이의 마음으로 일기를 썼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기에는 그냥 제가 진짜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새엄마한테 맞을 때는 뭐 새엄마가 때려서 너무 아프다 그런 내용을 쓰고 뭐 그러고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된 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지은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은이의 감정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일기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쓴 날도 있었어요? 딱히 그런 날은 없었는데 근데 그 일기 쓸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연이가 거의 맞고 막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일기를 쓸 때는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오해하실 분 없는 걸로 저희가 믿을게요. 연기입니다. 100% 연기고요. 대기실에서 사이 아주 좋았어요. 그죠? 권세영 배우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주미경이라는 캐릭터도 안쓰러운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다. 어떤 사정 때문에 저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미워하진 않았겠지. 뭐 여러 가지 결의 생각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인물들도 그 전사가 조금씩 분절적으로 나와서 막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주미경의 경우에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여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주미경의 역사? 전사 같은 것들? 전사는 없었지만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부터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전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4명의 인물들이 폭력의 굴레 안에서 가동거리고 있는 인간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주미경이라는 여자 또한 폭력의 환경 속에서 되게 가까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가해하거나 이럴 때 장면을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 마치 어릴 때부터 폭력에 익숙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가해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지 좀 보시는 분들이 더 잔혹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전사를 저 나름 엄청 만들었습니다. 감독님과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은이를 그대로 두면 미스백처럼 살거나 혹은 주미경 같은 사람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두 여성 캐릭터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 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미스백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한 설정인데요. 백상아의 행동이 그 순간에서 아이를 너무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백상아라는 캐릭터의 생각대로 나는 정말 엄마 같은 게 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자격을 물어야 하는 이 여자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겠죠. 게다가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혀있고
그럼에도 아이를 안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결심했던 백상아의 마음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상아가 슈퍼 앞에 쪼그려 있는 지은이를 과연 그날 처음 봤을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지은이는 그렇게 맞으면 1,000원짜리를 받고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골목에 쭈그려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아 자체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봤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날 밤 눈에 들어오고 배고파하는 모습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옆에 앉아놓고 막 담배를 피면서 욕도 해가며 침을 뱉으면서 대하는 그 백상아를 봤을 때 상아는 저한테는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었어요. 비록 어른이긴 하나 어린 시절에 뭔가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조차도 어색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굉장히 불편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백상아라는 이름 3글자도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줬던. 그래서 그런 상아가 그냥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데려다가 앉혔을 때는 그냥 마음이 본능에서 끌려서 앉혔지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자꾸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은이를 몇 번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눈에 밟혀서 데리고 놀이동산도 갔다 또 다시 데려다 놓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어떤 한 계기였기보다는 저한테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 상아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친구가 자라면 나처럼 될 거라는 거를 너무 알고 그렇지만 자기 삶을 하루 사는 게 또 바쁜 백상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더 싫었던 거는 나의 과거를 마주하는 모습이어서 사실 싫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차에 탔을 때 지은이의 그런 눈이 계속 떠올라서 내려서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골목을 돌아서 딱 멀리 서 있는 지은이를 마주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 멀리 서 있는 게 어린 시절 나의 모습 같기도 했고 아까 전에 그 아파트 앞에서 두드렸을 때 분명히 안에 있더라는 걸 감지해놓고도 그리고 부모들이 때리는 걸 이렇게 목격하고도 내가 돌아섰던 그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는 동시에 복잡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모성의 느낌보다는 사실은 연대의 감정으로 지은이를 통해서도 상아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서 낚아챈 이후부터는 사실은 상아한테는 내 삶이 중요치가 않은 거죠. 저는 삶의 내일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아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대한 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아이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아의 선택이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시아 배우님은 어른이 무섭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는 아빠도 그렇고 그 주미경 아줌마도 그렇고 맨날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어른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미스백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은이도 혼자이고 이제 외로운 아이인데 미스백을 이제 항상 창문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미스백도 항상 혼자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계속 막 보게 되고 막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서로 자기와 닮은 어떤 면들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좀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들을 두 캐릭터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둘이 꽉 껴안게 되는 그런 결말로 가는 걸 테고요. 이주영 감독님께 이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아역 배우를 케어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럼 좀 더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현장이라면 이 아이에 대한 케어가 정말 지나치게 강조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김시아를 어떻게 그 지은과 분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의 스태프들 혹은 배우들이 어떻게 아역 배우를 케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영화를 찍으면서 또 다른 시야에게 또 다른 학대를 가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야에게 아동정신과 선생님 한 분을 붙여줘서 주기적으로 프리 단계에서부터 촬영 단계까지 시야가 자기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물론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시야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9살인데도 그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 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했었고요. 저 자신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서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야에게 뭔가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은 시아라는 개인과 지은이와의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이일수록 그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너무 깊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촬영 현장에서도 슛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스태프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시아랑 굉장히 잘 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주미경 배우는 권서연 배우한테도 네, 권서연 배우는 현장에서 시아한테 제일 호구 이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시아가 오히려 현장에 촬영이 없을 때는 시아가 거의 이제 달려들어서 막 같이 놀고 이러도록 오히려 그 직접적인 학대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백수장 배우나 권소연 배우도 시아가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시아가 오히려 촬영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놀이터에 놀러 오는 기분으로 온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현장에 이렇게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장면 자체는 많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목을 조르는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만큼 묘사가 좀 처절하게 아프게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반응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적나라하게 혹은 너무 치열하게 보여져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그 시야 문제와 더불어 여기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학적인 장면들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 자료조사 서칭을 해나가면서 실상은 진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아동학대 사건들은 이 영화에 그려진 수위보다 한 100배 이상은 좀 처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도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들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저조차도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더 가혹한 현실이었는데, 제가 영화 속에서 이거를 굉장히 수위를 낮게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 사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어떤 그 중간 단계의 수위를 찾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실제 구타하는 장면이나 어떤 그런 가학적인 장면들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나 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분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이 되질 않길 바랐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샤워기를 딱 드는 순간 그게 일본의 그걸 방치하고 있는 무관심한 일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아동학대의 사건에서 실제로 가해지는 폭력의 가해자보다 그걸 방관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우리의 모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권소연 배우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미스백 그리고 아이의 관계가 중요한 영화이긴 하지만 미스백 백상아를 중심으로 좀 여러 파트의 관계가 중요하게 그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여성의 관계가 되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백상아가 주미경을 보는 감정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에 가까운 분노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주미경이 백상아에게 느끼는 감정은 조금 모호하달까요? 그러니까 표현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 와닿지가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 지금 아이 데려가서 네가 착한 일 하는 것 같지? 하지만 너 데려가면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하게 삐뚤어진 자신감 같은 것이 여성에게 보이기도 하고, 주미경이 백상아를 보는 마음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였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가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다 보니까 폭력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미경과 미스백이 같이 싸우고 대립할 때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미스백 같은 존재가 저에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질투 내지는 세상에 대한 질투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주미경 되게 안쓰럽죠. 마냥 미운 캐릭터만은 아니라는 거. 이지영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장섭이라는 캐릭터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캐릭터의 묘사가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상아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보이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장섭이 남자라는 이유 혹은 형사라는 어떤 직업적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가 돼버린다는 인상을 조금 받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장섭의 캐릭터가 서사에서 기능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을 테고 좀 그 캐릭터에 기대하신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희준 배우가 인터뷰마다 장섭의 캐릭터는 감독님이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제가 근데 그 인터뷰 자리에서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장섭이란 캐릭터가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타지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보셨다시피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상아를 비롯 지은, 미경, 일곤, 나머지 캐릭터들도 굉장히 현실에 땅을 붙이고 있는 캐릭터를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화가 그리고 있는 사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좀 이렇게 너무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장섭처럼 어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들을 쭉 지켜봐주고 이들의 어떤 가디언처럼 그런처럼 좀 이렇게 지켜봐주는 인물이 한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섭이란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장섭이란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캐릭터 설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장섭의 사랑받는 누나 캐릭터 역시 그런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웃을 대목 없는 영화인데 김선영 배우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관객 질문 받아볼 텐데요. 저희가 사인 머그컵 준비했어요. 선착순 5분께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릴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드신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시아 부모님은 엄청 폭력적이게 그린 반면에 백상아 부모님은 약간 한지민 배우를 위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도 내고 약간 더 지켜주기 위하고 돈 같은 걸 하는 거는 너무 백상아 주위에는 약간 너무 따뜻한 사람이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김시아 배우의 입장에 비해서는 혹시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스백이라는 이름이 혹시 등에 있는 화상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명숙 캐릭터에 대한 설정은 정명숙도 역시 아동학대의 가해자였고 주미경 역시 아동학대의 가해자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백수장 배우도 김일곤 캐릭터도 어렸을 때 아빠나 부모에게 학대당했다는 설정이 있었고 어쨌든 모든 폭력은 대물림된다라는 설정을 좀 주려고 했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학대의 가해자라고 해도 주미경 같은 경우에는 나 절대 안 나, 얘한테 절대 안 떠날 거야 이런 어떤 집착성을 보여주는데 정명숙 캐릭터는 자신에게서 아이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좀 똑같은 아동학대의 가해자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이 좀 있다고 하는 거를 정명숙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가해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주미경 캐릭터 설정에서도 제가 설정했던 부분에 지은이 옷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한때는 이뻤을 만한 드레스를 설정을 한 이유가 팔다리는 지금 짧아져 있고 낡아 있는데 그런 드레스를 설정한 이유가 주미경 역시도 언젠가는 한 과거의 어느 날에는 지은에게 굉장히 집착을 했고 잘했던
애정에 집착을 했던 캐릭터라는 설정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정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서칭을 한 결과 아동학대 상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한때 아이에게 애정으로서 집착했던 부모였다. 하지만 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어떤 설정들을 주미경한테 주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미스백. 미스백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관객분들의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백상아라는 이름을 설정을 한 거는 이름 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이름 이미지이길 바랬었어요. 백상아라는 그 코끼리 상아도 굉장히 날카롭고 뭐 그런 게 있고 백상아리라는 어떤 그 동물? 예, 조스 아니 상어도 좀 이렇게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고 해서 이름에서 좀 약간 그렇게 은유적으로 좀 날카롭고 날 서 있는 여자의 이미지를 주고자 이렇게 백상아라고 설정을 했고 미스백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한 이유는요. 그 상아가 굉장히 일터에서 미스라는 설정이 옛날 어른들이 좀 여자를 낮춰 부르는 설정이었죠. 이게 뭐 일을 손으로 잡고 하는 일을 하면서 미스백이라고 불리던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근데 그렇게 미스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지인에게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이 나를 미스백이라고 부르는 말이었죠. 그런데 지은이가 미스백이라고 부를 때마다 상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자신을 한때 가둬뒀던 어떤 미스백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둘 사이에서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마법과도 같은 주문이 되는 것 같아서 미스백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한지민 배우가 한 분 지목을 해주실까요? 여기요 하신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 씨. 저기요, 맨 마지막에 둘이 싸울 때 있잖아요. 저 격투기로 싸울 줄 알았더니 머리 잡고 싸울 때 힘 안 드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엄청 들었어요. 3일 동안 찍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화의 감정이 굉장히 치닫는 클라이막스 장면이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영화에는 여자의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들의 액션은 합의라는 게 있어요. 미리 계산을 해서 여기 먼저 때리고 굉장히 멋진 액션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는 진짜로 싸우는 모습에 그런 날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저한테 왜 과격한 한 방을 날리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아셨죠? 저희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그냥 싸웠어요. 정말 아무 합의 없이. 그래서 뭔가 둘이 할 수 있는 여자들의 싸움을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소연 씨랑 제가 여자 실제 싸움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언니 우리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싸우면 이게 뭔가 계산되지 않은 느낌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렇게 싸웠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쓰이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실 촬영이란 게 얼굴의 모습을 담아야 되는데 앵글이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도 구르고 잡아대고 머리 당기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걸 연습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자들의 싸움에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과격하게 펀치를 날리는 게 되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약간 갑자기 장르가 느와르로 바뀌는 것처럼 뭔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가짜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하의 감정으로 따라서 뭔가 분노도 짓누르면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마지막에 돌을 들는 순간에는 정말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정도까지 가거든요. 죽일 마음으로 따라갔었고 너 그애 어쩔 생각했어 물었더니 너 갖고 싶구나 이 말에는 백상아는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안 죽이려는 알았지? 언니가 죽이려고 했던 거. 죽은 줄 알았는데 약간 꿈틀거려고 저도 놀랬는데 이게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 뭔가 펀치나 어떤 부분을 과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날려도 너무 가짜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때릴 수 없는 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싸움 같은 컷들만 골라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김시아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어떤 분한테 질문 받아볼까요? 시아야 하신 분 누구세요? 네,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름 부르기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뭐지? 시아가 상아가 시아를 차 안에 가두고 들어오게 하고 키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근데 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세탁실이든 아니면 화장실이든 이렇게 갇혀 있던 입장으로서 차에 이렇게 혼자 있기 하면 되게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아의 입장으로서 무섭지 않은지와 감독님의 그런 그 씬에 대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지은이가 원래 뭐 화장실이나 그런 데 많이 갇혀 있어서 또 이렇게 막 차에 혼자 갇히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또 미스백도 같이 차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그게 좀 덜했을 텐데 미스백이 이제 지은이만 태워놓고 이제 문 닫고 막 그러니까 지은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무섭고 막 이게 막 엄청 당황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애를 데리고 도망치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쫓아와서 이 아기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주미경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이 주미경으로부터 애를 분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차에 가두게 된 건 그 상아는 그 지은을 차 안에 넣고 주미경 그러니까 지은에게서 주미경을 지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주미경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주미경한테 최대한 보호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정이었는데 다음 작품 만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 장면은 정말 학대받는 걸로 가둬졌던 아이가 보호 때문에 가둬지는 장면으로 전 읽혔어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 그런 의미를 담아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권소영 배우님께서 질문자님을 지목해 주시고요. 네. 주미경,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공간 설정한 걸 좀 공을 들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았던 공간을 또 둘이 서로 위로하고 상처를 위로하고 뭔가 치유받는 장면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놀이공원에서 그런 상아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상아가 이제 저기 지은이를 데리고 갔던 그 놀이공원에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지은이가 이제 상아와 지은이가 이제 나중에 같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 설정에 대해서 또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영화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 영화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장소 자체가 화장실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하의 어떤 상처가 시작이 되는 공간도 그 화장실이었고 그 지은이 갇혀있는 공간도 화장실이었고 둘이 어떤 서로의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소도 화장실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한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떤 이 지은이와 상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로도 상하가 처음에 성폭력을 당할 뻔했던 그 장소에 있는 타일 바닥이 파란 색깔인데 그거를 지은이 집에서 타일 바닥에 흰색에 파란색의 어떤 햇살 무늬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유적으로 그 지은이는 상하의 상처와 함께 지은이의 상처도 화장실에서 같이 결국에는 나중에 미래에서 이 둘의 공간이 같은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를 좀 은유적으로 복선으로 좀 그렇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지신 관객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지영 감독님께 지목자를 부탁드릴 텐데요. 너무 뒤쪽에 관객분께 마이크를 안 드렸던 것 같죠? 중간 이후부터 관객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장섭으로 할까요? 장섭 외치셨던 분 어디 계세요? 네, 쭉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이요. 그 장서 캐릭터가 백상아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떻게 그게 사랑인 건지 동정이나 연민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아도 아마 그래서 그 처음에 격렬하게 장석과 상아가 싸우는 씬에서 뭐 착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네 감정에 대해서 좀 약간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희준 배우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대체 장석이 상아에게 가지는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 가지 감정만 가지고 그 상대를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상아에게 가지는 장석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모두가 다 얽히고 설켜서 상아에게 이렇게 집착으로 만들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희준 배우한테 어느 씬에서는 이게 어느 씬에서는 이게 연민의 감정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씬에서는 이게 애정, 어떤 씬에서는 그게 과거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죄책감, 어떤 씬에서는 이 여자와 같이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은 어떤 책임감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개 씬마다 좀 나눠서 좀 디렉션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섭의 상아에 대한 감정은 아마 적어도 정말 10개 이상의 감정은 뒤섞여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상아가 장섭을 보는 감정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사실 상아한테는 그 뭔가 전과자라고 낙인 찍힌 그 나의 과거사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백상아라는 이름 3글자만 내밀면 주민번호와 함께 검색이 돼서 내 과거가 밝혀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또 싫어했었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장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섭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었을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랑 저랑 희준 선배랑 가장 많이 했던 게 그 과거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전과자로 찍혀서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과연 장섭은 백상아한테 언제 찾아갔을까? 그럼 찾아갔을 때 백상아는 그를 처음부터 받아들였을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장섭이는 되게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어찌됐건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전과자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으로 물론 시작됐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섭이의 마음이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저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이나 마음이 가슴 한켠에 사실은 굉장히 원했던 감정이고 저는 백상아가 가슴 구석에는 되게 엄마에 대한 그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백상아는 그런 솔직한 감정을 항상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감정이 들어도 되게 그런 감정이 낯선 여자였기 때문에 장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나 끌림이나 관심조차도 애써 부정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늘 표현하지 않고 더 욕하고 밀어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몇 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준 장섭에 대해서 왜 고마움이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장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엄마 며칠이라도 해라 이럴 때 처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미안해라고. 그리고 상아가 처음으로 엄마 얘기를 전화를 해서 먼저 꺼내잖아요. 백상한테는 사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섭이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은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저는 제주도로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장섭의 인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가 더 이상 나 때문에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그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옮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상아는 나란 사람이 감히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특히나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였잖아요. 화장실에서 당할 뻔했던 그런 과거사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밀어내려 하고 극도로 싫어했을 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을 백상아는 자기도 잘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을 아는 캐릭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같이 뾰족뾰족한 백상아가 우리가 너무 마음이 더 미어지죠. 백상아를 볼 때마다 한지민 배우 연기를 통해서 그 면모들 발견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 개 정도 질문 더 받아볼까요? 한지민 배우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맨 그때 녹색 옷 입은 안경 쓰신 분. 네. 너무 멀어갖고 잘 보이시지 않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앉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런닝 타임이 조금 짧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 끝났어요, 영화가. 근데 혹시 뭐 편집됐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더 뭐 넣고 싶으셨던 장면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 런닝 타임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편집을 하셔서 딱 이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오미트했던 씬이 좀 있고요. 이렇게 러닝타임을 맞추게 된 건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러닝타임으로 잡게 된 건 아니고 제가 최대한 저희 후반 작업이 좀 길어지면서 이렇게 편집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 됐었거든요. 1년 가까이 편집을 하게 됐었는데 그 편집 버전도 편집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70가지 버전이 나온 편집본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편집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영화라는 작업 자체가 제 개인의 예술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버전이 지금의 버전이 되었고요. 저는 이게 감독으로서는 한 씬 한 컷이 잘려나갈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려나가는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 기억에 제가 가장 잘라내게 아쉬웠던 씬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개봉 후에 디렉터 스컷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은이 상아가 지은과 함께 도망치고 난 다음에 둘이 지금은 병원에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오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상아가 지은의 손을 잡고 지하철역에 서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나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서 지은은 근데 세상 구경을 처음 하는 거니까 지하철 너머로 지나가는 야경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아는 웅크리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음악이 깔리면서 몽타주처럼 편집이 된 장면이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찍혔다고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또 다른 시간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부탁을 해서 이 장면을 꼭 공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조만간 인터넷에 풀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무대에 입장하기 전에 원래는 그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뽑아서 여기 제 옆에 있는 판넬에 사인을 해서 드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일단 이분들은 지금 머그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그 좌석 번호를 불러서 판넬을 선물해드리는 방식이 어떨까,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머그컵을 받으신 분들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을 보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쭉 있는 것 같고요. A부터 PR, 맨 마지막에 PR 맞나요? 맨 마지막 끝에 5열인가요? 네, 그러면은 A부터 5열까지 1번부터 17번까지 좌석이 있습니다. 하나씩 골라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판넬의 모양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직접 주실 겁니다. 한지민 배우님부터 사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좌석을 골라주실지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도 있어요. 네, 학생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모두가 받고 싶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펜이 혹시 또 있나요? 머그컵에 사인이 없어요. 머그컵 사인이 없나요? 네. 아, 그래요? 프린팅이에요. 인쇄된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사진을 마음껏 찍는 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완료가 돼가고 있으니까 한 분 좌석을 골라주시죠. A11 A9 B9 언니 B9 저희 영화가 11일날 개봉하니까 일단 11번 그리고 M! 미스백의 M M11번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진짜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다 원하시기 때문에 그쵸. 네. 다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네, 일단 판넬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김시아 배우도 지금 한 분 좌석 골라주실까요? A부터 P까지 1부터 17까지. A3번. 네, 어디 계세요? 아, 질문을 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양복 쓰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골라주실래요? P8번 안 계시면 다른 번호를 부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권소영 배우님도 자리에 지목해 주시고요. 언니 9번 B9번 언니 B9번 B9번 언니 B9번이야 J13번. J13번 계세요? 네.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B9번이요 BR 9번이요 BR 9번 B열 16번? B열 16번 계세요? 2열 16번 계세요? 2열 16번? B열 16번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머니 뜻이 나온 거라서. 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한지민 배우가 한 번 더 지목해 주시죠. G7. G열 7번. 네. 이게 이거는 미스백과 지은이가 같이 있는 판넬입니다. 많은 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상의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갑자기 하느라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이지원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 받으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너무 날카로운 부분까지 많이 담아주고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스백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개봉을 하거든요. 작은 영화지만 좀 힘을 많이,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많이 기획되고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은 역시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입소문을 내주시고 평을 올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영화를 많이 궁금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계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동 학대라는 소재로 인해서 사실 안 보시는 분들은 괴로울까봐 지레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위로를 주는 따뜻한 영화니까요. 좋은 소문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화 보셨으니까 주위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은 괜히 막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자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과 Q&A 시간을 갖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님들의 질문만 받다가 정말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저한테는 되게 보람된 시간이었었고요. 영화를 찍는 데는 딱 한 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백상한을 잘 공감하면서 연기해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비록 중간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진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영화 장르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연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지은이에게 상아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아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요. 주변에 꼭 좋은 소문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과 경청의 시간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지민 배우가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미스백에도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